3월에 실제 투자를 진행한 정보를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목차로는 시장 현황과 이벤트에 대한 요약과 투자한 대상, 그리고 배당금과 실적 변화 및 매도한 자산들을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3월달은 정말 다양한 빅 이슈들이 겹친 이례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와 전쟁,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 그리고 해외 은행들의 이슈까지 겹치면서 다양한 불안 요소들로 인하여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는 굉장히 오랜 기간 비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1250원 정도 라인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3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금이 다시 폭등한 모습입니다. 1년간의 금 시세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갑자기 그램당 83,000원까지 금 가격이 치솟은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의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극대화시켜주고 있으나 항상 1년 정도 되는 관점에서는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 놈인데 이 금이라는 녀석이 역시나 이번에도 저에게 한몫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배당주들을 선택할 때의 저의 기준은 일단 배당률이 5%는 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과 함께 배당 성장률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회사들을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은 실적은 오르지 않거나 적자로 향해 가는데 배당 성향만 증액시키는 것 기업은 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산업 안정성인데, 시가총액이 높고 사이클 기업이 아닐수록 좀 배당 지급을 받는데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을 매도해서 투자한 대상은 세 곳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금융지주와 두 번째로는 기업은행,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 아리랑 고배당주라는 녀석인데, 일단 22년도 배당금 결산 기준으로 해서의 배당률과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 모두 배당률이 10%인 상태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이 개별 주식인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은 저는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아리랑 고배당주 같은 ETF 상품은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 같은 곳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당금을 높게 받아도 우리는 배당세금 15.4%를 내야 하죠.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배당금을 4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15.4%가 아닌 9.9%의 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IS 계좌에서 우선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RP 계좌 또한 이 아리랑 고배당주 같은 녀석은 좀 생소하실 텐데, 이 녀석은 무려 55세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으면서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ETF 상품과 개별 주식을 좀 병행해서 저는 운영을 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비과세 적용을 받고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중소기업도 아니고 우리금융과 기업은행의 배당률이 결산 기준으로 무려 10%를 찍었습니다. 아주 드문 모습인데요. 아마 몇 년 뒤에는 지금을 그리워하면서 그때 그럴 때도 있었지 할 수도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굉장히 큰 빅 이슈 세 가지 정도가 겹쳐 있던 상황에서 전쟁이나 코로나, 금리 인상 등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론의 공격을 막고 있던 상황에서 해외 은행들의 이슈까지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금을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이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에 3월 달에 추가 투자를 한 상태이고요. 우리금융지주는 약 11,000원 정도 주가를 횡보하고 있고 배당금은 1,130원으로 결산이 결정되었고, 그리고 기업은행 또한 주가가 9,600원 정도인데 배당금이 960원으로 결산이 된 상태라서 네이버에서 해당 대상을 검색해 보시면 배당률이 10%로 공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23년은 저도 금융산업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좀 보수적으로 1, 2년간 실적이 실제로 설령 반토막이 나도 3년에서 5년 애초에 기다려 줄 테니 천천히 자본주의 게임 룰인 화폐 총량 증가 버프를 받아서 3년에서 5년 뒤에만 회복해 주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것 또한 개별 주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성공 확률은 저는 60% 정도일 것입니다. 40% 정도 되는 확률은 애초에 개별 주식에서는 실패할 각오를 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22년 실적까지 회복하는 날만 만약에 와준다면 배당률은 10%인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에 3년에서 5년 뒤 실적이 회복하거나 성장을 만약에 해버리기라도 한다면 배당률은 10% 이상이 될 수 있는 로또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주가가
5%씩 떨어지는 만약 핵겨울이 갑자기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 이때에도 주가와 배당률이 반토막이 설령 난다고 하더라도 배당률은 최소 5%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굉장한 디펜스 효과도 있어서 심리적 방어 효과도 큰다고 생각합니다. 핵겨울이나 빅 이벤트 같은 것이 한번 갑자기 올 거면 와봐라라는 마음가짐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드필더와 수비수의 진영을 충분히 갖춰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주식과 배당주 투자 같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애초에 포트폴리오와 자산 배분 퍼센테이지가 저에게는 정해져 있어서 뭐 예를 들면은 포트폴리오 관점은 아직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잘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의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의 비중이 50% 정도, 예를 들면 공격수란 주식 같은 자산이 될 것 같고요. 미드필더와 수비수의 비중이 항상 5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이례적인 세일의 경우가 나왔을 때도 포트폴리오 변화가 아주 크지는 않아서 뭐 6대 4 정도 이상의 비중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핵겨울이 왔을 때에도 이렇게 미드필더와 이 수비수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가장 강력한 수비군인 금을 어느 정도 매도를 하면서 굉장히 싼 값에 극강의 공격수들을 매입하는 이런 자산 배분과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5년간 배당금 지급 이력과 실적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금융지주의 경우에는 19년도에 배당금이 700원이 지급되던 것이 21년도에는 900원, 그리고 22년도에는 113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무려 약 60%나 19년도 대비해서 배당금이 상승된 것인데요. 이게 좀 무리한 황금알 지급은 아니었을까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5년간 실적 변화도 동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년도에 우리금융지주의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2조 8천억 정도 하던 것이 21년도에는 3조 6,500억, 그리고 22년도에는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4조 4,300억 영업이익을 했습니다. 이렇게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영업이익이 무려 1조 6,300억이나 증가한 것인데 한 약 53% 정도 실적이 상승한 것입니다. 기업은행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면 19년도에 한 주당 배당금을 670원 지급하던 것이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의 배당금이나 뭐 주가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년도에는 배당금이 780원, 그리고 22년도에는 배당금이 960원이 지급되면서 기업은행의 경우에도 약 배당금이 42%나 19년도 대비 22년도에 증액이 됐습니다. 영업이익을 기업은행의 경우에도 살펴보면 19년도에는 2조 2,200억 하던 것이 21년도에는 3조 2,300억, 그리고 22년도에는 3조 7,700억까지 실적이 껑충 뛰면서 1조 5,500억이나 증가를 했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의 실적이 상승한 금액이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도 1조 5,500억 정도 증가를 했고 우리금융지주도 1조 6,300억 증가를 했네요. 그리고 3월 25일자 기준으로 해서 우리 금융지주의 한 주당 주가가 약 11,000원 정도를 횡보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은행의 경우에도 약 9,600원 정도를 횡보하고 있어서 우리 금융지주와 기업은행 모두 배당률은 약 10%에서 9.5% 이상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투자한 대상은 아리랑 고배당주라는 ETF인데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녀석의 특징은 이 영상에서는 간략히만 소개를 드리면 약 국내에 30개 정도 되는 고배당주들의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은 추후에 아리랑 고배당주 분석편으로 개별적으로 좀 다룰 예정이며 간략히 제가 투자한 대상이니까 좀 말씀드리면 19년도에 분배금이라고 하는데 30개 정도 되는 배당주들에 대해서 배당금을 받아서 이를 분배금으로 지급합니다. 19년도에는 530원을 지급하고 21년도에는 590원, 그리고 22년도에는 680원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30개 배당주 분산 투자 중에서 3월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인했을 때는 약 3분의 1 정도는 금융산업에 투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통신사라든지 증권사, 에너지사 같은 고배당주들에 투자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들을 보시면 저는 개별 주식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좀 반 정도는 개별 주식, 그리고 약 반 정도는 약 고배당주 ETF라든지 지수형 ETF를 선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예를 들면은 아리랑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IRP 계좌 또는 연금저축 계좌에서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배당금을 55세까지 전액 비과세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굉장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랑 고배당주는 23년도 3월 기준으로 해서 분배금이 5.5%, 배당률이 5.5%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 하지만 여기서는 배당금 비과세의 15.4%가 안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의 배당률은 약 6.5% 정도 되는 분배금을 받아서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드린 두 개의 개별 주식은 상세한 실적과 배당금, 산업 분석편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 댓글에 해당 영상 링크를 참조해 보시면 더 자세한 정보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23년도는 금융산업들이 금리 인하 및 여론의 공격, 그리고 해외 은행들의 이슈까지 해서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나 2년 단위가 아닌 시간 배열을 좀 늘려서 5년 정도 관점에서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는 중입니다. 애초에 좀 실적 반토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배당금이 반토막이 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배당률이 10%라는 것은 배당률 5%만 받아도 나는 괜찮다, 기다려주겠다라는 마인드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확률론적인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해볼 경우 약 80%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달러가 1200원, 1300원, 1400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굉장한 고달러 현상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달러가 비싸질 땐 항상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 외국인들이 항상 이탈을 하고 이분들께서는 환손실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달러 1,400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코스피의 외국인 비중이 실제로 13년간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로 최저점을 찍었다는 기사와 통계 자료들이 나왔는데, 80% 이상 되는 확률로 달러가 다시 싸질 때는, 싸진다기보다는 평균 가격인 10년간의 평균 가격인 1130원 정도까지만 내려오는 시점이 온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이 항상 돌아왔다는 점을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돌아올 땐 어떤 산업과 기업들을 좋아했었는지를 저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배당주 투자 시 저는 비과세와 저율과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세 가지 투자를 진행을 했을 경우에도 우리 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개별 주식이기 때문에 IRP와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ISA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일반 계좌에서 해서 배당률 10%를 받고 배당 소득세 15.4%를 날려버리면 실제 배당률은 8.5%가 되겠죠. 굉장히 아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리랑 고배당주의 경우에는 5.5% 분배금이지만 세후 배당률로는 이제 세금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 측면으로 이렇게 역으로 환산해 봤을 때는 실제로 6.5% 분배금을 지급받는 게 됩니다. 자, 이번엔 미래의 배당률은 어떤 모습일까요? 과거 5년간 실적과 배당금 상승률을 반영시켜서 연평균 배당 상승률을 대입한 계산 시나리오입니다. 1억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마시멜로 모으기, 달콤한 지출을 줄이면서 꾸준히 배당주 투자를 하고 있는 저희에게 좋은 실적을 낸 자본과 시간이 결합이 되면 실제로 미래에는 어떤 복리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명확히 알아보기 위한 계산입니다. 저는 이 시나리오를 계산해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소개드렸던 우리 금융지주 19년도에 배당금이 700원 지급되던 것이 22년도에 무려 1130원까지 실적과 함께 배당금이 상승했었는데, 이를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대부분의 금융지주와 예를 들면 통신사, 그리고 앞서서 소개드린 아리랑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도 약 8% 정도 되는 배당금 연평균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상승률을 대입해서 계산을 들어가겠습니다. 주가의 경우에는 실제로 금융사들이 5년 동안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평균 상승률을 1%로 계산해서 시나리오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차곡차곡 모아서 목돈이 생겨서 이제 배당주 투자를 했다고 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우리 금융지주의 주가는 3월 기준으로 해서 11,000원 정도를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11,030원에 주식을 이렇게 1억 원어치를 매입하게 되면 우리는 주식 수량 9,066주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주당 배당금인 1,130원을 곱해보면 세후 연 배당금으로는 867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뒤에는 원금이 1억 867만원으로 불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배당금을 우리는 쓸 것이 아니라 배당주에 재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11,100원으로 올라간 상태의 이 우리금융지주 주가를 867만원어치를 구매하게 되면은 주식 수량은 9,847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당 연평균 배당금 상승률이었던 8%를 대입을 해보면 주당 배당금은 1,200원으로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다시 이 늘어난 주식 수량 9,847주 곱하기 주당 배당금 1,200원을 대입을 하면 세후 연 배당금은 1,0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1년 뒤에 수익률이 10%도 안 됐죠. 1억 867만원으로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률은 한 8.6% 정도 세후 수익률이 나오는 것이 됩니다. 예적금 이자만 해도 4, 5% 되는데 사실 그렇게 큰 메리트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5년 정도 흘러간 뒤부터가 이제 배당주 재투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오는데, 원금의 경우에는 1억 6천만 원으로 증가해서 5년 동안 수익률이 60%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였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투자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주식 수량입니다. 9,066주였던 이 주식 수량이 더 이상의 돈을 투자하지 않고 배당금만을 계속 재투자한 경우에도 이 시나리오대로 가면 14,445주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원금으로는 계좌상에는 1억 6천만 원이라서 뭐 그렇게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주식 수량 자체가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하게 된 것인데, 그리고 주당 연평균 배당금 상승률 또한 5년 동안 1130원이었던 게 1600원으로 증액된 것은 사실 배당주들에서 굉장히 높은 배당금 상승률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약간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음에도 세후 연 배당금은 뭐 15년 뒤, 20년 뒤가 아니라 5년 뒤에 1955만 원이라는 세후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과 복리가 이렇게 곱셈으로 이어져서 10년 정도 흘러갔을 때는 굉장히 놀라운 수치가 나옵니다. 무려 원금이 3억 500만 원으로 증가가 된 것이죠. 주가는 12,000원으로 뭐 10년 동안 횡보를 하면서 기어 다녔다고 해도 이렇게 실적과 배당금만 꾸준히 상승하고 그것을 어디 까먹지 않고 배당주에 재투자만 했다고 가정을 해도, 이렇게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갔을 때도 주식의 수량이 26,655주로 50주로 증가를 하게 되고, 주당 연평균 배당금 또한 1,130원이었던 것이 10년 뒤에 2,300원으로 증가하는 것이 이게 굉장한 것은 아니죠. 물가만 해도 평균적으로 10년에 2배는 오르기 때문에 1130원이었던 배당금이 10년 뒤 2300원으로 2배 정도 증가한 것을 가지고는 별 뭐 답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뭐 배당주 투자를 난 하지 않겠다 이런 경우가. 그런데 이렇게 좀 복리를 실제로 계산을 해서 대입을 해보면은 굉장히 놀라운데, 10년 뒤에 세후 연 배당금은 무려 5,186만 원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주가 상승률이나 연평균 배당금 상승률이 둘 다 뭐 10%도 안 되는 것을 대입한 결과인데도 이렇게 엄청난 자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복리를 계산을 어느 정도도 해내지 못한다는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10년 뒤에는 물가도 2배가 됐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의 배당금도 실제로의 소비력은 약 2,500만 원 정도일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도한 자산도 이건 거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12%의 상태에서 금을 절반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3월 20일자를 기준으로 매도를 했고요. 이것을 배당주 재투자를 위해서 말씀드린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 같은 곳에 배당주 재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한 이유는 추후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금값이 다시 싸지면 배당주 주식이 올라버리면 약간의 주식을 팔고 금을 다시 매입을 할 예정이고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같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추후에 시장이 더 불안해지면서 금값이 만약에 더 오르면 어떡하지? 그때 한 번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매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금값이 더 오르고 배당주 주식이 더 내려가면 어떻게 저는 대응을 할까요? 저는 아마도 나머지 반 정도의 금은 20-30% 정도 수익 구간에서 금을 전량 매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10%인 배당주 투자인데 이 상태에서 금이 더 오르고 주식들이 더 내린다고 했을 때는 아마도 배당률이 13%에서 15%에 달하는 정말 큰 위기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때 금을 수익 실현을 하고 배당주에 재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아마도 초세일가로 배당주들을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애초에 전략 자체가 이 자산 배분 공짜 점심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더 벌거나 덜 벌거나 전략이죠. 이런 사기적 스킬을 저는 써도 되는 걸까요?
정답은 당연히 써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10년과 20년간 달러 평균 가격과 달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한국 배당주에 투자를 하는 분들은 이 달러 가격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려 달러의 평균 가격은 1140원입니다. 대체 이럴 때가 언제 있었지 싶으실 텐데요. 21년도에도 사실 있어서 이때도 저는 달러 투자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이 가격 이하일 때는 달러를 매입을 하는 편이며 이때는 달러로 환전하여 투자해야 하는 미국 주식이나 채권 금에 투자를 주로 하는 편입니다. 꿀팁으로는 특히 달러가 쌀 때 예를 들어서 1100원 라인일 때 달러로 금을 사두는 방식도 있는데 저는 실제로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추후 미래에도 앞으로도 3년, 5년 안에 갑자기 시장이 불안해지는 빅 이벤트가 발생하면 주식이라는 이 이름이 붙어 있는 놈들은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실적이고 뭐고 그냥 떨어지는데 이때는 좀 이 달러가 비싸지죠. 지금처럼 뭐 1300원 그리고 금값도 올랐고 그런데 이 달러로 금을 사둔 경우에는 달러도 오르고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라서 환수익도 얻고 달러도 오르기 때문에 한국 돈을 가지고 달러로 바꿔서 금을 투자해 놓는 것은 한국 주식 투자와 병행할 때 굉장히 유리한 조커 같은 이제 활용 가능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오르는 이 달러와 금이 오를 때 유희 혼자 기분 좋게 하락을 맞이할 때도 기분 좋게 이렇게 금을 팔아서 배당주들을 집을 수도 있겠죠. 수익 실현을 하면서 재미도 챙기고 세일을 즐기면서 배당주도 맘 편히 죽을 수 있는 게 됩니다. 미래에도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달러와 금도 배당은 안 나오지만 생각보다 재밌는 운용 전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의 실적과 배당금 변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배당 연금 만들기와 비과세 팁 등 다양한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링크에 비과세 팁과 다른 고배당주들에 대한 영상들을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